알아두면 누구 앞에서 멋지게 따기 좋으니까요. 전문성 있게 따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2단 스크류 저도 가지고 왔고요. 나이프로 윗부분이 아니라 아랫부분을 약간 홈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 가장 끝에 뾰족한 부분을 요 코르크 정 가운데에 찍는 게 핵심이에요. 멋지게 따는 법도 알려드렸으니까 따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라벨을 최대한 안 가리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좀 멋지게 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멋지게 하려고 이렇게 잡는 소믈리에보다는 정확히 말을 하자면 안녕하세요. 소믈리에 양윤주입니다. 제15회 한국 소믈리에 대회 여성 최연소 우승 챔피언입니다. 알아두면 누구 앞에서 멋지게 따기 좋으니까요. 전문성 있게 따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2단 스크류 저도 가지고 왔고요. 나이프로 윗부분이 아니라 아랫부분을 약간 홈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맞춰서 엄지손가락을 뒤로 받쳐주고 칼을 이렇게 반달 정도로 2번 정도 그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엄지손톱을 이제는 칼날 뒤로 보내서 나머지 반달을 그어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칼날이 많이 안 닿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사선을 위로 그어서 다 한 번에 열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엄지가 가장 위쪽으로 올 수 있게 해주시고 사선으로 그어서 아까 그 모양대로 이렇게 따주시면 돼요. 칼집을 많이 줄수록 이렇게 깔끔하게 따지기 때문에 오히려 칼집을 여러 번 떼는 것도 좋겠습니다. 호일과 코르크막의 사이가 습기가 한번 들어가면 곰팡이가 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걸로 이렇게 좀 해주면 좀 멋있어요. 좀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T자로 여신 다음에 요 가장 끝에 뾰족한 부분을 요 코르크 정 가운데에 찍는 게 핵심이에요. 옆으로 기울여져도 가운데에만 찍으면 똑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똑바로 꽂는 데 팁은 이제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서 강하게 잡아주시고 끝부분을 스크류 방향대로 꽂아주시면 돼요. 이제 맞춰서 돌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스크류 길이마다 다 다르긴 한데 보통은 이렇게 한 바퀴나 한 바퀴 반 요때만 남으면 돼서요. 한 요만큼 한 바퀴 정도 남았을 때 멈춰주시고 첫 번째 껴주시고요. 잡아주시고 여기다 힘을 줘서 눌러주는 게 아니라 뒷부분을 눌러주시면 돼요. 제대로 해볼게요. 손을 껴서 이렇게 제가 정말 제 힘을 약하게 주고 있거든요. 두 번째에다 걸어주시고 왼손으로 잘 눌러주시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 정도 나왔을 때 옆으로 빼서 위로 빵 하고 뽑아버리면 와인이 튀어오를 수도 있어요. 좀 멋지게 빼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왼손으로 코르크 잡고 양손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닫을 때도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탁 해주면 좀 멋있게 닫으실 수 있습니다. 멋지게 따는 법도 알려드렸으니까 따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라벨을 최대한 안 가리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면 되고 좀 멋지게 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멋지게 하려고 이렇게 잡는 소믈리에보다는 이게 좀 리치가 길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분한테 따르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잡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잔 가장 가운데에 일단 병을 딱 준비를 해주시고 그냥 살짝 내려만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른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콸콸콸 쏟아져서 흐르거든요. 그래서 살살 내려놓고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리고 천천히 올리면 돼요. 살짝 닦아주시고 리치가 긴 버전 가운데 맞춰서 멈추고 가만히 있기 천천히 올리기 돌리는 같은 경우는 닦을 수가 없을 때 따르다가 확 말아서 여기 이제 묻히려고 하는 방식이라서 제가 그냥 천천히만 올려주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다리 부분 스템을 잡으시는데요. 이 스템 부분을 잡는 것도 좋지만 이 볼 부분을 안 만지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베이스 부분을 잡으셔도 돼요. 스탠딩 파티에 이제 손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한 손밖에 못 써요. 여기다 핸드폰 들고 지갑 들고 명함 줘야 되는데 우왕좌왕 하시기 때문에 베이스 잡고 여기다 핸드폰 쥐시고요. 명함 지갑 놓으시고 이렇게 꺼내서 드리면 훨씬 좋고 또 손가락도 상당히 길어 보이기 때문에 베이스 잡는 걸 추천드리고요. 와인잔 드실 때 아무래도 영화에서 이렇게 배우분들이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물론 온도에 예민하긴 하지만 데일리로 마시는 와인, 돌려서 따는 스크류캡 와인 혹은 내가 주관하는 행사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멋지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잡는다고 해서 절대 촌스러워 보인다거나 와인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랑살랑 흔드는 와인의 작업 스월링인데요. 알코올이 빠르게 기화가 되면서 향도 올라오고 와인이 이제 온도가 안 맞았으면 좀 섞어주는 역할도 하는 스월링입니다. 이렇게 몸 안쪽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고 바깥으로 하면
옆 사람한테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잔 여기 벽으로 이렇게 자꾸 닿게 하려고 해서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잔 가운데 작은 팽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팽이가 떨어지지 않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워요. 가운데 부분에 힘을 주는 게 중요해요. 가운데 코어가 계속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쉽고요. 쏟을 것 같아서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내려놓고 이렇게 가위 모양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돌려주셔도 돼요. 사실 와인에선 향이죠. 아로마 맡는 건데, 저는 그래서 옆에 사람 눈치 안 보려고 그냥 눈을 좀 감아요. 꼭 코를 가까이 갖다 대셔야 돼요. 왜냐면 와인이 술 중에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향이 나는 천연 아로마를 가진 술이기 때문에 이 향을 놓치면 너무 아쉽습니다. 향을 가볍게 맡아주시고 입으로 가져다 대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와인이 가지고 있는 바디감이나 향을 온전히 느끼려면 고개를 좀 이렇게 젖혀주셔야 돼요. 오물오물 가글링 하는 건 웬만한 심사할 때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크게 바람을 불어 넣었다가 꾹 하고 삼켜주시면 돼요. 눈 맞추는 게 부끄러우면 그래서 최소 상대방 쪽을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은 받자마자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바로 드시는데, 건배 제안할 때도 급하게 이렇게 앞으로 뻗으시다 보니까 림 부분을 갖다 대다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 툭 하고 약간 투박한 소리가 나서 아이고 잔 좋은 건데 이상하다 왜 이런 소리가 나지 생각하셨을 텐데요. 윗부분에 갖다 대면 공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투박한 소리가 나고요. 뚱뚱한 부분끼리 대주시는 게 좋습니다. 1대1로 건배를 하실 때는 잔이 있다고 가정하고 약간 서로 X자로 만들어서 뚱뚱한 부분에 건배를 해주시면 되고요. 2명 이상일 때는 뚱뚱한 부분을 갖다 대면서 밀듯이 해주시면 돼요. 병으로 예시를 들면 둘이서 할 땐 이렇게, 셋이서 할 땐 이런 식으로. 와인 용어가 몇 가지인데, 이렇게 스월링을 하시게 되면 볼 수 있는 특별한 게 있는데요. 와인잔 옆에 이렇게 타고 흐르는 와인의 달이나 눈물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눈물이 천천히 두껍게 떨어질수록 알코올 도수가 높거나 혹은 당도가 높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스월링하는 속도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정확한 눈물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잔 테두리 부분을 한 바퀴 돌려서 코팅을 해주시고 이렇게 서서히 세워주시면 정확한 눈물을 보실 수 있어요. 테라 맥주 있잖아요. 테르가 이제 땅이라는 뜻이에요. 프랑스어로. 날씨나 여러 가지를 다 반영한 게 테루아라는 또 와인만의 한 단어지만, 흙냄새도 나고 과일향이 많이 난다, 테루아가 특별한가 봐요 라고 하시면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프로다운 언급을 하실 수 있고, 제가 오늘 마시는 와인은 이탈리아 바롤로인데 아까 소개한 네비올로 포도 품종입니다. 알코올 도수가 좀 높아요. 14도 정도 되거든요. 좀 눈물이 굵게 떨어지는 편입니다. 손님들 맞이할 때 보면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거고, 들었을 때 가장 안타까운 실수가 있는데요. 레드 와인만 와인이라고 부르시고 스파클링 와인은 샴페인이라고 부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와인 마실래, 샴페인 마실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포도로 만든 발효주가 전체 큰 분류인 와인이고요. 거기서 이제 기포가 있는 발포성, 그다음에 기포가 없는 걸 스틸 와인이라고 불러요. 발포성 안에 또 프랑스 샹파뉴 지역에서 만든 스파클링인 샴페인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뭐 스파클링 마실래? 아니면 일반 화이트나 레드 마실래? 이렇게 하는 게 좀 정확하겠고요. 와인 마실래? 샴페인 마실래? 하는 거는 조금 이상할 수 있다. 와인 용량이 이제 750ml로 큰데 보통 한 잔 따르는 용량이 적게는 75ml, 많게는 150ml까지 따라지거든요. 하우스 와인 시키면. 큰 잔에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정도가 한 100ml 정도 될 것 같은데 좀 적어 보이죠? 아, 좀 더 따라주지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모든 와인잔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잔의 가장 뚱뚱한 부분에 직전까지만 따르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750ml 기준했을 때 많이 따르면 5명에서 150ml씩 충분히 마실 수 있는 거고요. 나누는 만큼 되기 때문에 글라스 와인 시켰을 때 한 150ml 정도 나오는지 물어보시고, 그 정도면 굉장히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따르고 나서 바로 닫아야 돼요. 공기와의 접촉이 최소화가 돼야 되는 것이 핵심이고요. 소믈리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은데요. 이렇게 넣어져 있던 코르크는 와인이 닿아 있었고 안에서 좀 팽창이 돼서 굉장히 커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서 다시 이렇게 닫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미 커진 상태라서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거꾸로 해서 닫기는 하는데, 우리가 냉장고나 와인 셀러에 다시 넣으려고 하면 안 그래도 와인병 높이가 높은데 코르크 때문에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쉬워하지 않고 코르크 예쁜 거 아니면 다 버려버리고 이렇게 끈적거리는 랩 있어요. 그래서 랩 그냥 조금 뜯어서 딱
막아놓으면 높이도 안 높아지고 눕혀놔도 안심할 수 있는 팁이 됩니다. 먹다 보니 졸려서 열어둔 채로 잠이 들었다 하면 다음날 와인이 약간 식초화된 걸 감안을 하셔야 돼요. 또 아까우니까 드시지 마시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제일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떡볶이 소스 만드는 거예요. 냄비에 부어서요, 살짝 가열을 해주신 다음에 올리고당이든 설탕이든 뭐든지 조금 넣어주고 졸여주시면 굉장히 진득한 소스가 만들어지거든요. 그거를 떡볶이 만들 때 설탕 대신 넣어보세요. 훨씬 더 풍미가 좋아지고 단맛도 은은하고 살도 좀 덜 찌는 효과가 있습니다. 튀김 요리나 집에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베이킹소다로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와인 조금 부어서 베이킹소다랑 해주시면 뽀득뽀득 잘 닦이고요. 에이드 만들어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와인 한 50ml에서 100ml 넣어주시고 청 같은 거 한 스푼 넣어주시고 그냥 물을 넣으셔도 되고요. 탄산수, 사이다 다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포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약간 시원한 게 좋습니다. 숙성될 때 우리가 김치랑 똑같이 또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바로 냉장고에 넣으면 안 익고 중간에 물 생기면서 살짝 미쳤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와인도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차갑게 보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상온도 괜찮지만 온도 변화가 심한 베란다는 피해 주시고 선반 같은 데다가 세워놓으셨다가 너무 오랫동안 세워놨다 1년 지났다 하면 한 번씩 눕혀서 코르크 마개가 마르지 않게요. 그리고 마시기 전에만 온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서 최소 2시간 정도 넣어두시면 되고 나는 좀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물수건이나 냅킨 같은 거를 물을 묻혀서 버틀에다 덕지덕지 붙인 다음에 냉동고에서 한 30분 정도 놓으면 빨리 차가워지고요. 레드와인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서 15분 정도 두시고 드시면 딱 온도가 맞습니다. 또 좀 스모키하고 숙성이 많이 된 와인은 최대 20도까지도 권장을 하지만 생각보다 와인은 차갑게 드셔야 된다는 거입니다. 레드와인은 또 너무 차가워도 안 되기 때문에 적당히 실온 정도면 다 웬만큼 맞아 떨어져요. 온도로 치면은 14도에서 18도 사이. 와인과 어울리는 스낵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게 치즈가 될 텐데요. 사실 치즈는 와인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을 하자면 레드 와인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실 치즈가 어울리는 거는 화이트 와인, 유제품으로 만든 치즈이기 때문에 고소한 향과 이 크리미한 느낌 그리고 그 꾸덕하고 느끼한 맛이 화이트 와인이 깔끔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원래 와인과 치즈의 페어링은 화이트 와인에 하는 거고요.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까망베르 정도는 좀 흔한 치즈고 좀 잘 어울리는 편이지만 좀 꼬릿한 냄새가 나는 정통 치즈 같은 경우는 어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무난하면서도 좀 너무 없어 보이지 않는 한국 분들 제일 좋아하는 페어링 조합. 좀 내장 요리 같은 것도 되게 좋고요. 그래서 족발 같은 것도 좋습니다. 그냥 순대랑 또 페어링 하셔도 되고 맛있는 페어링은 그렇게 되겠고요. 또 화이트 와인에는 무조건 생선회, 레드 와인은 무조건 육류 이렇게 라기보다는 색깔끼리 페어링을 하시면 돼요. 화이트 와인도 육류 중에 흰살 가지고 있는 닭고기랑은 되게 잘 어울리고요. 레드 와인도 마찬가지로 생선회 중에서 붉은 빛을 내는 방어라든지 참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화이트 와인보다 레드가 더 잘 어울립니다. 오늘 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추천 페어링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계란을 후라이를 하면 비린내가 나서 화이트 와인이랑 안 어울린다라고 해요. 일본식 지단처럼 만들면 잘 어울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화이트 와인이랑 드시면 좋고 양배추 좀 같이 볶아서 닭고기랑 드시면 되게 편안하면서도 건강을 또 챙길 수 있는 페어링이 될 수 있겠고요.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좀 매운 음식, 그래서 마라가 들어간 것들이 의외로 저는 레드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한국 장 같은 경우는 고추장이 감칠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단맛도 있기 때문에 페어링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마라 같은 경우는 진짜 얼얼하게 후추 같은 느낌이라서 오히려 레드 와인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레드 와인이랑 한번 도전해보세요. 당신을 깨우는 지식 시네스